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이네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셔서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증시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으로 본 주요 산업별 영향을 알아보며 관련 기업들을 공부해보고 매매 동향, 차트, 결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분위기에서도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는 것은 당분간 신흥국을 피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큰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한 외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을 큰 폭으로 순매수하는 확률이 조금 적어 보입니다. 외인은 매도했지만 사실 기간의 순매수가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매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이 매도를 했을 때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이를 받아줄 것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들이 급등을 할 경우 따라 붙기보다 보유한 종목 천천히 분할해서 현금화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최소 현금 비중 40% 정도는 유지하시기를 권유드리고 만약 지금 매수를 하셔야겠다면 철저히 크게 빠지는 날 지지선을 체크해보며 반등을 염두에 둔 매수가 좋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일단 지키는 게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철저한 위험 관리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으로 본 주요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에너지 화학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은 또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방산, 기계,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전력기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건설 공급 확대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건저제의 수요 또한 확실히 증가하겠으나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을 제대로 남길 수 있을지 불안한 상태고 다음으로는 자동차 부품 미래차 정책을 강화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제약바이오 선택과 집중의 정책 그리고 금융자금 융통을 넘어 금융기관의 역할을 부각시키겠다. 인터넷 게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핵심이었다. 이 정도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건설 공급의 확대 수혜 이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투자 전략 키워드입니다. 수주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 주택이 우선 올라타자. 증권사에서 최근 건설업종 비중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공약한 바 건설업종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수익성 위주의 해외 수주 전략으로 해외 부분의 원가율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환경처리, 신재생 에너지 등 사업에 진출하며 건설사들의 매출 다각화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대형 건설사의 주가는 수주의 규모와 연동이 되었다면 19년 하반기부터는 주가와 수주의 상관관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국내 주택은 최근 정부의 규제 강도가 심해 주택 수주에 대한 평가를 정당화받지 못했었고 해외 현장은 대규모 일회성 비용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해소되지 못했고 불확실성이라는 수주 산업의 단점이 부각됐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올해부터는 해소되는 국면으로 판단이 되고 올해 대형 건설사 합산 수주 50.1조 원,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5.6%에 대한 평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년 3월 기준 커버리지 합산 PBR은 0.84배로 2015년의 수치와 유사하지만 22년 합산 수준은 2015년 대비 38%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주택 영위 대형 건설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부분의 원가율 정상화와 신사업 등 매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건설업종 주가 상승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GS건설은 자이,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DH라는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를 바탕으로 단순 도급 및 정비 사업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요. 특히 두 건설사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도 뛰어난 수주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21년 기준 분양 물량 기준 각각 2.7만 세대, 4만 세대로 시장 점유율 1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22년 가이던스는 각각 2.3만 세대, 5.3만 세대로 역시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GS건설을 최선호주로 추천드린 이유는 주택이라는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향후 신사업으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안정적인 신사업 부분의 확대 덕분에
이 건설 시황의 변동성을 줄이는 동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S건설은 현재 수처리 시설 운영, 유럽 모듈러 주택 등 신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고 신사업 매출 비중은 21년 8.6%에서 25년 10%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두 자회사로만 전체 영업이익의 10%에서 15%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밖에도 GS건설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신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대건설은 주택 호조와 더불어 해외 원가율 개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해상풍력 개화에 따른 기업가치 증대가 기대됩니다. 동사는 철저한 원가 계산과 적정 공사비로 수주하는 예산 표준화 적용 공사 확대로 해외 부분 원가율 개선을 한다라고 하고 22년 기준 해외 부분에서 BMS 적용 공사는 95%로 전년 대비 9%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22년 플랜트, 전력, 토목 매출 총이익률은 각각 8.1%,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1%, 마이너스 10.9%, 전년 동기 대비는 플러스 1.5%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현대건설은 국내 해상풍력 개화에 맞춰 이 자회사 현대스틸 산업의 기업가치 증대가 예상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2030년까지 국내에서 3기가와트 이상의 운영사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수주분의 하부 구조물 제작 설치 및 상부 구조물 설치는 자회사 현대스틸 산업이 전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해상풍력 사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담당하게 되고 자회사 현대스틸 산업의 가치는 현재 7,065억 원 정도 하는데 이 회사의 가치가 해상풍력 개화에 맞춰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현재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은 5조 3,618억 원 정도 합니다. 다음은 기업별 커버리지 실적 테이블인데요. 매출액, 영업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신규 수주 물량입니다. 확실히 GS건설, 현대건설, 물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대부분의 실적 테이블을 결정짓는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GS건설의 분기 실적 추이 및 전망을 보겠습니다. 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성적입니다. 분기가 갈수록 매출액도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겠구나. 그렇게만 간단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1년, 22년, 23년, 그리고 24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구나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대건설의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 지표입니다. 현대건설 역시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순이익, 올해 역시 전년도보다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성장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 연결 실적이 나왔죠. 실적 성장 부분에서는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다음은 GS건설의 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 데이터입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두 달 동안 사모펀드, 기관, 외인이 가장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 매수해왔습니다. 반면에 하락했던 시간이 꽤나 길었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그 기간을 못 버티시고 판매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투신이 매도한 물량은 단기성 물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매수 주체가 3개나 겹친다는 부분, 수급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현대건설의 1월 10일, 3월 10일 역시 매매 동향 데이터이고요. 한눈에 보시기에도 외인이 아주 압도적인 물량을 두 달 동안 매수해왔습니다. 반면에 매도 주체는 연기금, 기관, 개인, 금융투자 많은 물량을 매도해왔네요. 외인이 지속해서 물량을 매수해왔긴 했지만 최근에 매도세가 꽤나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차트를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는 또 기간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GS건설의 월, 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에서는 제가 21선 위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달고 21선 지지에 성공했습니다. 주가는 그 반등세를 이어나가서 꽤나 큰 양봉 두 개를 연속해서 만들어 주었고 현재는 저항 밴드인 44,900원부터 46,65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봉 마감이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돌파로 보고 추격 매수를 붙어도 괜찮다라고 판단되지만 아직 월봉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 일봉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역시 11선 지지했고 이 위에서
상승으로 돌리려는 추세가 시작되었죠. 벌써 강한 장대 양보만 3개가 나왔습니다. 이동평균선 또한 밀집된 상태로 추세가 한 방향으로 가려는 힘이 강하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역시 저항밴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또 밀릴 수가 있겠죠. 증거사 목표가는 56,500원이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목표가는 53,500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GS건설의 일봉입니다. 오늘날의 자리, 만약에 돌파를 하고 지지받는다면 45,650원 외부 추세선에서 리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가격이고, 이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44,550원 근처를 지지선으로 설정하고 대응한다면 이 가격대를 1차 매수 가격으로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중에 이렇게 걸칠 수도 있고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캔들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에는 적어도 오후까지 지켜보다가 천천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즉 GS건설을 매수하고자 하신다면 45,600원에서의 지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이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44,550원을 지지선으로 설정하고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흐름을 관찰한다면 한 주 매수 후에 주가 추이를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대건설의 일봉 차트입니다. 현대건설은 일봉으로 보기에도 매우 간단한 차트인데요. 여기 고점부터 여기 고점을 이었을 때 실제로 저항을 받았고,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상승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했고 돌파에 실패하는 듯 하였으나 정확히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건설주 수의 기대감으로 매우 큰 상승을 이뤄냈죠. 엊그제 하락, 어제의 상승으로 여기 갭이 생겼기 때문에 45,150원 근처를 지지선으로 설정해보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에 추격 매수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조금 참아보시고 해당 가격대를 지지선으로 설정한 다음에 잘 지켜준다면 여기서부터 1차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물량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예상을 근거로 공부해볼 수 있는 회사들이고, 현대건설과 GS건설에 투자할 경우 지지선, 지지밴드를 활용하여 매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흐름만 보고 싶다면 오늘날의 자리부터 정찰병 한 주 매수 후에 관찰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생각보다 주가 흐름을 관찰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영상은 기업에 대한 매수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직장인분들, 가정을 돌보시느라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제작된 영상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공부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공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